벨마 바필드는 1962년 이후 미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여성이자 1976년 사형 제도가 다시 도입된 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을 집행당한 인물입니다. 1932년 10월 23일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버럴랜드 카운티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걸 지켜보기만 하던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벨마는 17살에 토마스 버커와 결혼하며 지옥 같았던 집을 벗어날 수 있었고 행복한 삶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가끔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하던 벨마. 15년간 별일 없이 살아가던 그녀의 결혼 생활이 어느 순간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변하게 됩니다. 남편인 토마스가 차에 치여 머리를 다쳤고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더 이상 직장을 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토마스는 해고됐고 벨마는 가족들을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던 토마스가 자신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둘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는 항상 취해 있었고 공장 일을 하고 돌아온 벨마에게 취사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벨마 역시 지쳐갔고 어느 순간부터 우울증 약으로 하루를 버티기에 이릅니다. 1969년 어느 날 벨마의 집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집안에 홀로 잠들어 있던 토마스는 순식간에 번진 화마에 휩싸이며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뒤인 1970년 벨마는 제닝스 바필드와 재혼합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제닝스는 급성 위궤양으로 사망했고 2년도 안 돼 2명의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는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했습니다. 남편을 2명이나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불쌍한 여인. 벨마는 힘든 시기 교회에 더 자주 나가게 됐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더욱 안쓰럽게 여겼었죠. 여성 혼자서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기란 당시에는 쉽지 않았고 심지어 벨마는 처방받아야 할 약값도 상당했기에 항상 돈에 쪼들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974년에 벨마는 어머니인 릴리에의 이름을 위조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 은행 직원은 릴리에를 직접 만나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이 그녀의 집에 방문하겠다 말했습니다. 릴리에 몰래 돈을 대출받으려 서명 위조까지 한 벨마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은행 직원이 집에 방문한다면 자신이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불안도 며칠 후 릴리에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사라집니다. 고령의 나이였기에 의사는 간단한 진단 후 자연사로 처리했고 벨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한 집안의 하녀로 일하게 됐고 그곳에서 집주인의 수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4월 그녀의 고용주인 존이 급성 위궤양으로 사망했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던 존의 아내를 남겨두고 벨마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존의 집에서 나온 벨마는 연인 사이였던 로랜드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도 수표를 위조하며 뒤로 돈을 챙겼습니다. 로랜드는 그녀의 위조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형편을 알고 있었기에 2번이나 모른 척 넘어갔지만 점차 대범해지는 그녀가 3번째 범행을 저지르자 크게 나무랍니다. 벨마는 다시금 불안해졌지만 며칠 후 로랜드가 급성 위궤양으로 사망하면서 다시 그녀의 불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로랜드의 죽음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부검을 의뢰했고 그가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로랜드가 경찰에 위조 사실을 알릴까 불안해하던 벨마는 그가 마시는 술에 비소를 타 입막음을 했고 이를 의심한 유가족들의 부검 의뢰로 결국 덜미가 잡힌 겁니다. 그동안 그녀의 주위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사망한 이가 총 6명으로 그들의 시신에선 치사량의 비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벨마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녀는 자신이 이중인격 장애를 갖고 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마지막 식사로 치즈 두들스와 콜라를 부탁한 벨마는 그 후 6년 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후를 맞이합니다.